끝내야 돼요. 이 오늘 빼면.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겠죠? 열심히 기념 강의만 했고, 그 다음에 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필수 5번으로 짠짠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5번. 필수 5번. 몇 페이지가 되냐면, 페이지로 따지면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필수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단. 자, 일단은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보통 실수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수가 영어로 뭐죠? 실수가 영어로 뭘까요? 실수. 어떤 애들은 뭐 mistake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던데. 그죠? 너무 실수가 영어로 뭘까? real number. 진짜 존재하는 숫자. real number여서 우리가 실수를 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대문자 I 비스무리하게 나타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에서 실수로 간다. 이렇게 써요, 많이. 우리 일반적으로 쓸 때. 귀찮아가지고. 정의역도 실수 전체 집합. 이때 1대1 함수를 골라라. 1대1 함수 고르는 원리가 뭐였는지 우리 수학 기억납니까? 1대1 함수 구하는 원리. 이렇게 X축에 평행을 그었을 때 몇 점씩 만나야 되죠? 한 점. 자, 걔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1대1 함수 맞습니까? 맞대요. 자, 니은은 아무리 봐도 아니죠? 미친듯이 만나고 있죠? X축의 평행을 그으면. 디귿은 맞습니까? 우리 서호야? 리을은 맞을까요? 리을 우리 어떻게 수학 맞아? 리을? 맞대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중에 있겠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치역이 뭐죠? 얘 치역? 선택받은 말까? 다 틀리지 않나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치역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y좌표가 다 선택을 받았죠? 자, 디귿. 얘도 치역이 실수 전체가 맞죠? y좌표 다 찾아지고 있죠? 네, 리을을 보세요. 리을은 치역이 어디냐? 이만큼이 치역이에요. 공역은 실수 전체니까 공역은 이거예요. 실수 전체니까. 치역은 여기 있어요. y좌표 여기밖에 안 돼. 그럼 얘는 1대1 함수긴 한데 치역과 공역이 같지가 않잖아.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만큼의 y좌표 찍힌 게 여기에만 찍힌 거야. 근데 전치지 않아.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얘는 탈락됐어. 이유는 치역과 공역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치역은 공역이 같지 않아요. 얘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밑에 있잖아. 0보다 작다. y가 0보다 작은 게. 치역이 y가 0보다 작을 때. 같지가 않아요. 음수일 때만 치역을 가져요. 얘는. 그래서 탈락. 야,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답을 맞는 게 사실 전혀 중요하잖아요. 수학에서는. 그놈이 왜 안 되냐? 정확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공부하는 게 수학인데 대부분의 애들은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답은 찍어서 맞출 수도 있잖아. 아무 의미가 없지.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거지. 한 문제를 맞춰도. 3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온 함수니까 y는 x 찾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누구죠? 디귿인가요? y는 x. 1차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누군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서호야 항등함수 누구죠? 니은이죠. 어렵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쉽게 맞아라.
맞아라. 여러 가지 함수를 맞아라라고 줬는데 틀릴 수도 있죠? 맞으셔야 되는데 T였다. 그건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필수권. 이거 좀 쉬우니까 나중에 보세요. 문제 풀다 보면은 뭐 다 그래프로 나와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자 봐봐, 정의역이 어디부터냐? 정의역 x가 어디부터냐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죠? 1까지. 그 다음에 시역, 공역 y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y가 0부터 y가 4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x에서 y로 함수 fx가 1차 함수를 줬어요. 대응되는 규칙이 1차식이에요. 1차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모양이라는 거죠? 1차식이라는 얘기는 직선 모양이라는 거예요. 얘가 직선 모양이고요. 직선인데 얘가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내가 오전에 분명히 설명했는데 딱 두 가지 모양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증가 또는 감소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복습. 워낙 중요하니까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가 왜 함수가 안 될까? 얘는 왜 1대1 대응이 안 될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애매하게 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x가 1까지.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정의역은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y는 0부터 어디까지죠? y도 4까지.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여기서만 보겠다는, 요 안에서만 보겠다는 얘기야, 결론. 요 안에서만. 이때 첫 번째, 요런 모양의 그래프.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아예. 어디가 함수가 안 되죠? 요 부분이 다 기권이야, x가. 왜냐면 y에 대응될 곳이 없다 그랬지. 이거 함수가 안 돼요.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되는 것 아무 의미가 없고 함수 자체도 안 돼요, 이런 건. 요 밑부분이 함수가 안 된다겠죠? 왜냐면 이거를 대응으로 그리면 안 된다겠어. 봐봐. 또 이렇게 그렸어. 얘는 함수가 맞아요. 뭐 다 대응이 돼요. 근데 얘가 왜 1대1 대응이 안 되냐? 봐봐. 지금 공역은 y좌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역 0부터 4까지로 줬잖아. 치역을 보면은 어디냐? 치역. y값이 어디가 선택됐냐?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된 거야. 이게 치역인 거야. 범위가, 치역의 범위가. 이게 치역이야. 이게 공역이야. 이게 같아야 돼. 이게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고 해서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지.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1대1 함수만 된다고. 증가 또는 감소 함수니까. 그럼 얘도 1대1 대응에서 탈락인 거야. 그러면 누가 될 수밖에 없냐? 결론은 1대1 대응이 되면 얘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함수가 되면서 그래야지 치역이 이만큼이고 공역도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근데 직선이니까 증가 또는 또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감소. 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얘 두 개 어떻게 구해요? 어차피 똑같네. 여기서 두 점을 알잖아. 끝나는 거야. 몇 점을 안다고요? 2점. 자, 1번 구하고 싶어. 또 2번 구하고 싶어. 2점 아니면 끝나죠. 알겠지만. 자, 1번 배울까? 1번? 여기 잡표 무엇이죠? 마이너스 1, 몇이야? 0. 여기 잡표 몇이야? 1, 4. 2점 줬잖아. 1번 나온다는 거지. 당연하겠지만. 2번도 마찬가지야. 여기 잡표가 몇 콤마 몇이냐? 마이너스 1, 4. 2점을 준 거예요. 여긴 뭐냐? 1, 0. 못 구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다 직방에서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온다고요? 2개. 근데 이 곱씨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뭐 다 구해봅시다. A, B의 곱을. 자, 첫 번째부터 구해볼게요. 1번. 1번을 구하는 거는 2점이니까 x 증가량 1 빼기 마이너스 4 빼기 0. 기울기 몇이다? 2분의 4니까 기울기가 2예요. 그 다음에 뭐 1,4를 지나간다 그럴까? 그럼 2배에 1,4니까 이렇게 되겠죠. 1,4 지나간다. 그럼 y는 2x 더하기 2가 나와서 a는 2, b는 2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1,4 지난다고 치면 요거 기울기 음수 나오겠죠? 1,0이랑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뺀 다음에 0에서 4 빼면 되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0. 1,0. 그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a는 마이너스 2, b는 2가 되겠습니다. 곱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 답은 a, b 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또는 4가 나오겠죠. 2개가 나오네. 답 끝. 어렵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두 개밖에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1대1 대응이 됐는데 직선 모양이 2차 함수니까 저 두 개밖에 될 수가 없고요. 두 점을 알면은 A, B를 다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다. 엄청 나오죠. 자, 그러면 재밌는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 풀 거냐면요. 6-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잠도 깰 겸 6-3번 따라란 따다단 따라란 따다단. 자, 요즘 같은 날씨면 이게 에어컨을 끌 수 없는 날씨가 점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방학이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또 있겠죠? 오늘 같은 날 일찍 깨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에어컨을 끄면 더워서 깰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으로 맞춰놓으세요. 근데 제가 특강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꺼버리십시오. 자동으로. 더워서 깰 겁니다. 공부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으로 오셔서 시원하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약간 조금 재밌죠? 함수가 조금 구간별로 다르게 주는데,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간다.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 간다. 이때 fx가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져요. x 플러스 1. 언제?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a가 그려집니다. 봐봐. 이게 이때 대응이래. 자, 근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끝났어. 0보다 클 때는 끝났어. 기울기 1이니까 여기 1에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끝이야. 근데 여기는 뭐만 줬죠? 2x, 기울기만 줬단 말이야. 기울기가 2야. x가 1 증가할 때 2씩 증가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잘 봐. 여기 바꿀 거야. 기울기 2짜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린 거야. 그래프를. 기울기 2짜리 이렇게 그렸어. 이거 1대1 대응이 되나요? 왜 안 되죠? 지금 볼 수가 있지만 이건 1대1 함수가 맞아요. 1대1 함수가 맞는데 잘 봐. 공역이 뭐냐? 정확히 알아야 돼. 공역이 뭐냐? 실수 전체야. 치역을 보면요. 치역은 여기랑 치역은 여기예요. 여기가 치역에서 빠져요. 지금 0부터 1 사이에 y값이 전혀 가지지를 않고 있다는 거야. 여기가 없기 때문에 치역은 이렇게 나오는데 공역은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같지가 않은 거야. 어디가 빠졌으니까? 여기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밑에 떨어져 있으면 1대1 대응이 있고, 너 내려봤지만 다 안 돼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얘가 왜 1대1 대응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 애매하게 알지만, 참 애매하게 아니까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게, 여기 비면 안 되는구나. 그럼 위로 올려. 비면 안 된다, 선생님이. 올려보자, 이거야.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렸어. 선생님, 이 자리로 가가지고, 이제 팍팍 올린 거지. 이렇게 했어. 올렸어. 이러면 또 뭐가 안 되냐? 봐봐. 이러면, 이렇게 넘어가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 부분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무슨 함수가 안 되냐면, 1대1 함수가 안 돼요. 이게 여기보다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여기서 x축 평행할 때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안 되면 1대1 대응도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넘어가도 안 돼.
왜냐? 넘어가면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는 취업과 공유가 같지 않아서 1대1 대응이 안 됐어. 그러면 누구밖에 안 되냐? 그러면 누구밖에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누구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요게 어디 있어야 되는가, 무조건? 기울기 이 자리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다른 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기울기 2로 고정이에요. 왜 다른 게 안 되는지 다 설명해줬어요. 그런 게 없을 거란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제가 왜 안 되는 거야? 쟤네들은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얘가 어느 점을 거의 지나야 돼? 어느 점을 지나야 돼? 0,1을 지나야 되는 거지. 0대1 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라는 거. 들어가진 않지. 상수 A 값은 1이 됐을 때만 이렇게 증가하면서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된다. 그럼 만약에 감소하는 식으로 냈으면 어떤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겠냐? 우리 서야? 감소하는 식으로 냈으면 뭐 이런 식이 됐겠지.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 그래야지 1대 함수가 1대 대응이 됐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도 계속 감소하는 함수, 계속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너무 어려워요? 유태민 뭐 앞에서부터 안 들어가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응? 얘가 딱 함수를 들어갖고 안 쓸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태민아? 함수를 들어갔을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겠죠? 너는 이제 여기서 영상에서 일단 보고 있어라. 함수부터. 딴 건 모르겠고 앞에도 뭐 집합 명제도 안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명제 쪽은 안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명제를 모르더라도 뭐 뭐라 시작했는지 먹을 수 있으니까 함수부터 들어. 그래서 문제다. 누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못 옵니까? 지금 이게 특강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 이거 봐. 가져봐.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퀴즈 몇 번이죠? 7번이죠? 아닌가요? 여러가지 함수의 함수값. 자 함수값이라고 하면 수아야? 값이 들어가면 X좌표입니까? Y좌표입니까? Y예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좌표가 두 개인데 뭐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 뭐 무슨 값 나오면 다 무슨 좌표 물어보는 거다? Y좌표. 값 들어갔는데 X좌표 치는 친구는 떼찌떼찌를 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자.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FGH는 X에서 X로 함수래.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면서 집합 X가 정의역이면서 집합 X가 또 뭐가 되는 거야? 공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X가 정의역이면서 X가 공역도 된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도 집합 X, 공역도 집합 X란 얘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 또 애매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때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이다.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F가 무슨 함수라고요? 1대1 대응. G가 항등함수. 그럼 우리가 제일 정보를 알기 쉬운 게 뭐냐? 이 중에서 서우야? 누구죠?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정보 알기 쉽죠? G지. 항등함수. 들어간 놈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F0, G1, 그 다음에 H1인데 얘 때문에 1이에요. 그럼 항등함수 때문에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요. 너무 쉽죠? 어렵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가 F1과 F1과 주형을 곱해요. 주형을 곱했더니 뭐 나왔다? F-1이 나왔다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잘 들어. 잘 들어. 자, 지금 이거는요, 정의역도 원소가 3개고 공역도 원소가 3개야.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내 설명을, 내 수업을 지금까지 들었어. 자, 우리 수업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래, 대응을 그리는 거야. 기본인 거야. 대응을 안 그리고 풀었다? 떼찌떼찌를 당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대응을 그리는 거야. 그래프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려봅시다. 제일 보기 편하잖아. 자, 여기서 잘 봐. 일단 G는 끝났어. G는 어차피 뭐 X에서 X로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G 이렇게 쓰면 돼요. G. 이건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어떻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서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서우야 봐봐. 항수함수를 그려보자. H야. 자, 근데 상수함수 하는 거는 누구한테 몰빵이죠? 한 명한테 몰빵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줬잖아. H1이 몇이야? 1이잖아. H1이 1이래. 이 얘기는 다 1로 간다는 얘기야. 상수함수니까. 1 몰빵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리면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그려야지 마지막으로? F 그리는 거야. X에서 F가. 다 그리세요. 이거 처음에 대응. 그냥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여기서 준 게 뭐냐면 F0가 1이래. 0이 1로 가는 거야. 1대1 대응인데. 여기 됐어요? 그럼 봐봐. G0는 어차피 G0는 0이에요.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럼 0이랑 뭐를 곱해도 뭐가 돼야 되죠? 0이잖아. 그럼 F-1은 0이라는 거야. 마이너스는 0으로 간다니까 이렇게. 그럼 1대 대응이 되면 얘 어디 가야 되냐, 서우야? 마이너스에 가야 되겠지. 끝이야, 이게. 이렇게 하나씩 다 대응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럼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 그렸는데 답은 T였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그쵸? 아니, 여기서 푸는 T였다고요? 그럼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집만 할 거야. 대응에서 볼 거냐? 그래프에서 볼 거냐? 대응도 갖다가 그래프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쉬운 거야, 문제가. 응,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자, 답에서 F1 더하기 G-1 더하기 H0입니다. 자, F1은 뭘로 갔죠? 마이너스 1이에요. G-1은 마이너스겠죠. 상등함수니까. H0는 1이에요. 다 더하면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쉽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은 상가에 나와요. 이런 문제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7-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대응 관계를 그리지 않았다. 하영이 어떻게 되죠? 떼치떼치죠. 그죠? 떼치떼치. 이건 왜 안 그리는 거냐? 대체 이건 뭐냐? 해설과 관계없이 선생님 해설 당연히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해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설이 별로 이렇게 푸는데 좋은 방법들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설이 사실. (7-3번) 짜자자잔.
1대 등 항등함수 상수함수니까 일단은 뭐 똑같죠? F1, G3, H4인데 얘는 3인 거죠. G가 항등함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F1 더하기 F3은 F4다. 근데 F1이 3이잖아. 3 더하기 F3은 F4다. 그죠? 맞지? 그럼 이제 fx를 구해보면 x에서 x로 가야 되는데 1, 3, 4였나? 여기가? 1, 3, 4에서 1, 3, 4로 가는데 당연하겠지만 이게 3차에 나뉘려면 F3을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겠고 F4는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갈 수 있는 게 1, 4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F1은 3으로 가는 거고 F3은 1로 가는 거고 F4는 4로 가야지만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G랑 H는 뭐 끝났기 때문에 사실 뭐 어렵지가 않은데 G는 뭐 자기 자체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뭐 1, 3, 4였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1, 3, 4로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건 뭐 항등함수야 뭐 사실은 뭐 전혀 어렵지가 않겠고 H도 몰빵이잖아. 어디로 몰빵해야 되죠? 3으로 몰빵이잖아 어차피. 뭐 다 3으로 몰빵하고 있겠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H가 되겠죠. 자, 이 상태예요. 그래서 답은 F4 더하기 H3. F4는 4. H3은 3. 더하면 7.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 자, 넘어갈게요. 필수 끝났고요. 함수의 개수. 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뭐랑 연결되냐면 경우의 수랑 연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조금 경우의 수. 정말 경우의 수가 언제 배웠죠?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마지막 때 배웠나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공통수학 1에서 보자면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개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라고 나오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함수 봐봐. 여기 잘 봐. 함수가 되는데 x 원소가 예를 들어서 1, 2, 3, 4였어. 치역이 그래서 1, 2, 3, 4, 5였어. 그럼 얘가 먼저 함수가 돼야 돼. 함수가 되려면 잘 보세요. 함수가 되려면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 몇 가지가 갈 수 있는 거야? 5군데를 갈 수 있는 거야. 야, 5군데 갈 수 있어요. 5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2도 5군데 중에 하나 가면 돼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있어요. 중복이 돼도 돼요. 얘도 5가지야. 얘도 몇 가지죠? 5가지. 얘도 5가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5에 몇 등이 나오는 거야? 4등. 이게 함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5는 밑은 어디가 나는 거냐? 여기 공역의 원소 개수. 이 지수는 뭐가 나오냐? 정역의 원소 개수가 나와요. 이게 함수의 개수예요. 공식으로 보자면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식 외워봤자 다 쓸데기 없는 놈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5가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1대1 함수 바꿔서 이건 함수의 개수야. 근데 내가 만약에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했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잘 봐. 1대1 함수라는 건 앞에가 같으면 못 가는 거야. 약간 뭐처럼 나오냐면 순열처럼 나와요. 순열. 그냥 얘는 5개 다 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앞에 거 피해가야 돼. 4가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 다음엔 또 몇 가지 갈 수 있는 거야? 3가지. 피해가야 되니까. 1대1 함수니까. 또 몇 가지야? 2가지. 순열 개념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5P에 4가 돼. 5, 4, 3이가 되는 거지. 순열의 개념처럼 나와요. 순열 외우기 싫으면 저렇게 다 그냥 구해야 돼요. 5, 4, 3이. 고배 법칙이니까 이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고배 법칙의 특수한 상황인 거죠. 이게 1대1 함수야. 순열 같은 개념으로 간다 이거야. 1대1
1대1 대응이 되면 똑같은데 여기 숫자가 몇 개만 있어야 돼? 똑같이 4개씩 있어야 돼. 남는 게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니까 뭐 4개면 4개가 되는 거니까 4, 3, 2 하면 돼. 다 팩토리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나 뭐 그놈이 그놈이다 아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실. 그 차이는 없는 거죠. 자 그럼 1대1 대응은 넘어갈게요. 1대1 대응은 어차피 같은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같은 숫자가 되는 순열이 된다. npm n팩토리얼이라고 할까요? n개면 n팩토리얼 나올 것이다. 같은 개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n n-1 n-2에서 쭉 가서 1까지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 수 있냐? 이거는요 공역의 원소 개수랑 똑같아. 봐봐 1 모율빵, 2 모율빵, 3 모율빵, 4 모율빵, 5 모율빵 총 몇 개 나온다? 5개. 상수함수는 공역의 원소 개수. 왜냐?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로 갈 수도 있으니까 5개가 나와. 얘는 공역의 원소 개수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숫자로 보여줬는데 이 숫자가 된 거를 문자로 정리한 게 어디에 있냐? 그게 188페이지에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에 있는 거야. 근데 문자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념으로 된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써서 알려준 거야. 이게 어떻게 고배 법칙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경우의 수를 한 친구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수값의 대소가 정해졌다. 이게 뭔 소리냐? 함수값의 대소값이 정해졌다는 게 뭔 소리냐? 증가함수야. 그럼 봐봐. 선택하면 끝난다는 거야. 자, 잘 봐. 조합까지 배웠으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증가함수래. 얘가 증가함수라는 거는 1보다 2가 더 큰 데로 가야 되고 2보다 3이 더 큰 데로 되고 3보다 4가 더 큰 데로 가야 돼. 이렇게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야. 이게 정해졌어. 그러면 고르면 돼. 봐봐. 배열은 순서는 정해진 거야. 봐봐. 내가 얘를 증가함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는 줄 알아? 4개를 고르는 거야. 봐봐. 이렇게 4개를 골랐어. 그래서 1, 3, 4, 5를 골랐어. 그럼 가는 건 끝난 거야. 배열은 끝났어. 왜냐?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3으로. 그러니까 증가나 감소함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냥 조합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럴 때는 순서가 될 때는 뭐가 되냐? 5C 4가 돼. 5개 중에 4개 뽑으면 되는 거야. 이게 증가 또는 감소함수일 때. 만약에 감소함수였어. 그럼 제일 작은 놈이 제일 큰 놈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함수인 경우에 함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 어떤 게 된다? 조합으로 가게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188페이지 2번에 함수값의 대소가 정해진 함수의 개수는 뽑으면 된다. 이런 개념. 어렵나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랑 지금 콜라보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 자체가 경우의 수의 순열과 조합과 고배 법칙이 콜라보레이션 되는 영역이 바로 함수의 개수인 거야. 고1 때 배웠던 것들이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선생님이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네요. 조금 나오네요. 근데 이 정도 개념들은 아마 내가 경우의 수를 놓치만 않았다면 알만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뭐 경우의 수도 제일 쉬운 부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수아야. 경우의 수 어려운 부분이야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조금 공부했던 애들은 뭐 알아듣는데 큰 지장은 없어졌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한 2개 정도 풀면 함수의 전반부 파트가 끝나요. 맛보기가 끝난 거죠. 함수 맛보기. 함수 맛보기. 자, 더 늦게 오는 거 보니까 느낌상으로 누가 맞춰온 게 높죠? 사연이요. 그렇죠. 필수 8번. 하지만 누가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 자, X는 A, B, C. 안 오면 뭐 내일 또 소환시켜야죠. 우리 사연을. Y는
3, 4. 그쵸? 빨리빨리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한 시간씩 늘릴 겁니까? 어? 일찍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지. 지금 내 학교 개학이라고 이렇게 막 늦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안 되지. 자, 그리세요. 1번. x에서 y로의 함수. 네. 그러면 x가 a, b, c, y가 1, 2, 3, 4, 5니까 얘가 5개 가갈 수 있죠? 맞죠? 함수 개수 뭐가 되는가?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게 외우지 않아도 125개가 나와요. 두 번째 1대1 함수로 나오죠? 1대1 함수. 그럼 뭐가 되죠? 처음에는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세 번째는 3가지가 되겠죠? 그럼 몇 개가 나온다? 60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다 피해가야죠. 상수함수는 뭐 개수랑 똑같다겠죠? 상수함수는 공역의 원수 개수랑 똑같다겠죠? 1로 볼빵, 2로 볼빵, 3, 4, 5니까 몇 개다? 5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심심하니까 8-2번 한번 풀어볼까요? 8-2번 개념은 뭐죠?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 fx2가 같지 않다. 무슨 함수의 정의죠? 1대1 함수의 정의죠. 1대1 함수의 정의. 다시 2번은 뭐에 대한 정의다?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세요. 처음에 뭐 공식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맨날 외우려고 하는데. 자, 1대1 함수니까 얘는 4군데 다 갈 수 있겠고 얘는 3군데, 얘는 2군데가 돼서 4, 3, 2가 돼서 24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순열 문제죠. 기본적으로. 너무 쉽죠? 자, PS 9번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PS 9번 하면은 이제 전반부 함수가 끝나고요. 그동안 미화선 숙제들을 방금 때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열심히 좀 했나요? 계속 밀려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인생은 밀리는 거죠. 그죠? 계속 밀려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말했잖아요. 방학 때 끝내놓은 애들이 올라가는 거야. 그냥 뭐 다 거의 나한테 치거든요, 여러분들. 방학 때 거의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방학 때 웬만한 점수, 왜냐면 학기 중에 바쁘거든. 여러분들 방학 때 바쁘다고 깍돌이 하는 친구도 있으면요. 방학 때 시간이 많냐, 그냥 누가 보더라도 학기 중에 시간이 많냐, 그러면 그냥 지나도 강하지도 않아요. 언제 많냐? 방학 때지. 야, 생각을 해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안 했는데 학기 중에 그 바쁜 시간대 공부를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에요. 약간 거의 강이 갈라지는 기적 정도 일어나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의 국영수들은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미친 듯이 한 놈이 무조건 올라가야 돼 있어요. 그 뭐 어디 달라지지가 않아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방학 때 놀았는데 잘 나온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인 거죠. 일반고등학교, 뭐 특목고 더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져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학 때 열심히 하고 학기 중에 열심히 하겠다? 어렵죠.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수시로 갈 거다. 내신 챙겨야 되잖아. 그럼 나름대로 수행도 다 챙겨야 되거든요. 더 바빠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놀잖아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학교에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막 정말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학교는 대부분 뭐하러 가죠? 놀러 가잖아요. 약간 느낌이잖아. 그럼 노는 시간, 학교에서 노는 시간 빼면요, 절대적인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또 수행평가 숙제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뭐 학원 와서 수업도 들어야 돼. 그럼 자기 공부할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아, 방학 때 놀면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 그래서 방학 때 공부를 겁나 시켜요. 대부분.
올리려면. 근데 여러분들이 방학 때 열심히 놀았다. 그러면 뭐 엄청난 그 성적의 상상을 바라면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방학 때 내가 정말 미치는, 야, 사실 제가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까지 인간이 아닌 척하고 공부한, 특히 여름방학이 중요한데 겨울방학이 중요하겠냐. 겨울방학이죠. 여름방학 너무 짧아요. 미치는 척 공부해도 3주면 끝나. 2주면 끝나. 뭘 바뀌어? 아니, 전 2주 동안 미시리즈에서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야이씨, 그렇게 됐으면 그냥 모두가 바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라. 방학이 생명초다. 방학 때 모든 게 바뀐다. 방학 때 미친 듯이 공부하자. 그 얘기예요. 바꾸고 싶으면 내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싶어. 그럼 방학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학기 중에 바꾸면 좋죠. 근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학기 중에 바꾸기. 시간이 부족해. 자, 이게 뭔 소리죠? x에서 y로 간다. x가 정의역이고 y가 뭐다? 공역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자, 힌트. x1이라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예요. x2라는 것도 누구의 원소다? 정의역의 원소예요. 이때 x1보다 x2가 더 크면 여기까지 뭐냐? 여기까지 전제예요. P면 Q에다가 나와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뭔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넣어보는 거지. 정의역 원소가 1하고 만약에 2야. 2가 더 크죠? 그럼 2에 대응되는 놈이 더 큰 놈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게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다 이렇다는 거야.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는 이 함수가, 이 조건이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라는 거야, 결론.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응되는 y좌표도 점점점 커져야 돼. 그러니까 증가함수인 거야, 이게. 이 얘기가 나 증가함수야.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감소함수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영아? 바꿔요? 감소함수를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감소함수를 나타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감소함수가 될까요? x가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값이 어떻게 되니까? 감소함수니까. 감소해. 감소해야 되니까 반대로 쓰면 되는 거야. 이러면 감소함수인 거야. 왜냐? 정의역 원소가 커지면 커졌어. 그럼 점점 작아져. 그러면 감소함수인 거야. 이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표현하는 P면 Q이다 방법이에요. P면 Q이다 방법인 거야, 이게. 그죠? 그럼 이제 봅시다. 증가함수를 나타내고 싶구나. 그 얘기는, 잘 보세요. x가 1, 2, 3이잖아. 이게 왜 조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4, 5, 6, 7, 8, 9. 그러면 공역 원소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중에 3개 뽑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뽑으면 끝나냐 봐봐. 내가 만약에 5, 6, 7을 뽑잖아? 그럼 배열은 정해져 있는 거야. 증가함수니까 1은 무조건 누구로 가야 돼? 5로 가야 돼. 2는 6으로 가야 돼. 3은 7로 간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게 나오면 뭐로 바뀐다? 조합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6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정의역 원소 개수? 3개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음 뭐가 되는 거야? 6 콤비네이션 3이 된다는 거지. 증가함수를 나오게 뽑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면요. 6, 5, 4가 나오겠고요. 밑에는 3, 2, 1이 돼서 약분돼서 20가지가 나온다는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9-1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 좀 날아다녀야 되는데 다들 폭염 때문에 힘든 거지? 여러분들 그지? 폭염 때문에 힘든 거지 초범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힘든 거지. 그래도 요즘 에어컨에도 있지. 옛날에 에어컨 없었어 봐. 야, 진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다들 막
낮에 오면은 다 이렇게 좀비처럼 있어요. 끝날 때만. 얼굴이. 자, 그러면 이어서 9-2번 한번 볼게요. 9-2번. 넘어가기 전에. 9-1번은 좀 쉬우니까 안 풀어줄게요. 9-1번 너무 쉽잖아. 9-2번만 한번 볼게. 9-2번 190페이지. x가 1, 2, 3, 4, 5라는 집합이에요. 원소를 가진 집합인데 얘가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도 x라는 집합, 공역도 x라는 집합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봐. 정의역 x의 임의의 원소. 임의의 원소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수학에서. 실제 거의 안 쓰는데.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뭐라고 집어쌌나. fx는 x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밖에 없어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런 거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f1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f2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f3은 3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가야 돼. f4는 4보다 작은 데로 가는 거야. f5는 5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가는 겁니다. 이 얘기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그래요 또. 오, 신나게 1, 2, 3, 4, 5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봐봐. 1은 1보다 작거나 같은 데 가야 되니까 갈 수 있는 데 하나밖에 없어요. 함수니까. 어디냐, 수아야? 1이죠. 얘는 무조건 1로 가는 거야. 한 가지야. 근데 2는 2보다 작은 거니까 몇 가지를 갈 수 있냐면 두 가지를 갈 수가 있는 거야. 두 가지 갈 수 있어요. 1 아니면 2로. 3은 몇 가지 갈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4는 네 가지. 5는 5가지가 되는 거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5팩토리얼이 나와요. 몇 개다? 팩토리얼이니까 120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한 땀 한 땀씩 다 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를 배워야 되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집합의 연산 느낌처럼 함수의 연산 느낌이야. 뭐라고요? 함수의 연산 느낌이야. 우리가 배우는 게.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함수의 연산 느낌이야. 쉽게 생각하자면. 다시 한번.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함수의 연산 느낌인 거야. 두 개가. 그러니까 합성을 시킨다는 얘기는 함수가 최소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2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야. 두 개를 합성, 뭔가 합한다는 거 느낌이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죠? 더하기 느낌이 있겠지만 함수에선 더하기라는 게 없어. 왜냐? 함수라는 건 아까 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강의했지만 뭐라고 얘기하셨다 했지? 수아야? 함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응이잖아.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대응이잖아. 그러면 함수를 합했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대응 관계가 있는 거를 계속 가겠다는 거야. 대응했던 거를 또 대응하겠다는 거야. 쉽게 보자면 합성함수라는 거는 함수가 2개 나오는데 그거를 나왔던 걸 또 넣어서 또 대응시키겠다. 대응을 계속 시키겠다는 얘기야. 결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한번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먼저 볼 거냐면 두 가지의 상황 접근한다는 게 있죠. 먼저 첫 번째가 대응. 두 번째가 뭐죠? 그래프. 근데 어디가 더 이해하기 쉽다고요? 대응.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응부터 봐요.
이게 기본인 거야. 그래프부터 가잖아요? 선생님께서 조금 이상하신 거예요. 왜 어려운 것부터 설명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뭘부터 설명해야죠? 좀 쉬운 걸로. 그래서 지금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함수,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x에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g로 가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요. 자, 알파벳 순서라고 했어요. 왜 g입니까? 라고 하면 g라는 함수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 g라는 정의역의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성했다. f라는 g라는 두 가지 함수가 있고 두 개를 합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g of f라고 of라고 읽어요. 약간 연산 느낌. 연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함수는 이제 합성함수 있잖아.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들어가요. 오 마이 갓. 순서가 뒤에서부터 오른쪽부터 들어가요. 오른쪽 들어갔다가 왼쪽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 g of f를 대응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먼저 f라는 함수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x에서 g로 대응이 되는 거지. 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나온 놈을 다시 g라는 함수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g에서 어디로 간다? y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막 있겠지만 결론은 누구랑 누구만 남을 거냐면 이 정의역과 마지막에 있는 공역과의 관계만 볼 거야. 이 중간은 합성을 시켜놓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중간에 어떻게 갖춰놓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떤 원소가 들어갔을 때 어떤 원소로 대응됐느냐. 이것만 나중에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중간에.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어떤 규칙으로 가는 거야? F라는 규칙으로 가는 거야, 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뭐의 규칙으로 가는 거야? G라는 규칙. 대응되는 규칙은 중간에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 뭐가 막 대응되는 게 막 있겠지? 근데 결론은 어디랑 어디 보는 거야? 여기랑 여기에 대응되는 걸 보는 거야. 궁극적으로. 어차피. 그래서 여기가 X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 규칙을 지나면 여기서 뭐가 되냐? 뭐가 되죠? X가 뭐로 되죠? F? X가 되겠죠? F라는 규칙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얘가 또 다시 들어가는 거야. 어디다 들어가는 거야? G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게 X 자리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FX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원래 X가 들어가면 GX가 되는 거잖아. 이게 G라는 규칙이잖아. 근데 X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갔죠? FX죠. 여기 FX가 들어갔기 때문에 G에 FX가 된다고 쓰는 거지. X자리에 FX가 들어갑니다. 요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요런 느낌인 거야. 요런 대응 관계를 가지면서, 얘에서 얘로 대응된 거를 찾겠다. 그게 바로 G of F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합성은 G of F고, X까지 함수값의 기호를 표현하면, G of F의 X. 얘를 또 어떻게 쓰느냐? G의 fx.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거부터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대응관계되는 예제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뭘 보여준다고요? 대응된다는 예제, 그 밑에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x가 지금 뭐로 나와 있냐면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f에 의해서 G로 가는데 G에 대응되는 게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F라는 규칙에 따라서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2는 마이너스 2로 가고 3은 마삼으로 가는 이런 규칙이에요. 거기다가 이 G가 이제 G라는 규칙에 따라서 Y로 가는데 이때는 3, 6, 9로 가요. 그래서 이 마3은 3으로 가고요. 마이는 6으로 가고요. 마이는 9로 가는 규칙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봐봐. 1이 가게 되면
1이 들어가. 뭐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에 다시 어디로 가죠? 9로 가죠. 합성을 시키면 1은 결론도 어디로 가는 거야? 9로 가는 거야. 대응을 시키면. 그래프에 표현한다고 치면. 만약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야? 합성이라는 게 그냥 두 대응을 어떻게 한 거야? 연결시켜 놓은 거야. 쉽게 보자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로 본다 그러면 이 정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이것도 실수 전체인 거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면 자 합성한 1 봅시다. CF1은 F1이 어디로 가죠? F1이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럼 G 마이너스 1이 있고 G 마이너스 어디로 가죠? 9로 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G of F1은 9로 1을 9로 대응됐다. 합성을 시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G of F2 F2는 어디로 갔죠? F2는 어디로 갔죠? 마이너스 2게 마이너스 2야. G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는 어디로 갔죠? 6으로 갔죠. 2는 6으로 대응된다. 합성을 시키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G F3 F3은 마3으로 가죠. G 마3 마3 어디로 가죠? 3으로 가죠. 요런 거를 우리가 합성이라고 표현해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에 만약에 그래프 나타내라. 그럼 1,9가 찍히는 거야. 2,6이 찍히겠지. 3,3이 찍히겠지. 만약에 찍으면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대응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마지막에 만약에 G of F가 나와. 그러면 X랑 Y만 있는데 여기 1, 2, 3이 있는 거고 여기는 Y가 뭐가 있는 거야? 3, 6, 9가 있는 거고 자 1은 어디로 간다고요? 1은 9로 간 거고 2는 6으로 간 거고 3은 3으로 간 거고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맞아요. 이 중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대응되는 관계니까 합성을 시키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합성 함수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많이 쓰냐면 징검다리 함수라고 많이 써요. 그냥 함수들을 계속 나온 걸 다시 또 집어넣는 거야. 규칙에다가 넣어서. 합성은 뭔가 합체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뭐 잘 보면 알겠지만 뭐 함수 규칙을 합체시켜요? 합체시키는 느낌이야? 아니잖아. 나온 거 다시 또 집어넣고 나온 거 또 다시 계속 대응시키는 거야. 그 함수로 계속 대응을 시키는 거야. 계속 나온 놈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합성함수의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 뭔가 합체 로봇이 돼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애기들 보면 알겠지만 뭐 이런 거 사갖고 와가지고 다 합치면 큰 거 돼? 안 돼? 되지? 근데 이건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뭔가 다 합치면 새로운 함수가 되는 것처럼 느끼기보다는 그냥 나온 것도 들어가고 나온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약간 징검다리 함수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나는 이름을 내가 지은 거죠. 선생님이 합성함수 이름 별로 안 좋다. 나 별로 합성함수 이거 이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안 줬어요. 나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진 게 아니에요. 나 이거 합성함수 누가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요. 뭐 합성하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내가 연산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면 무슨 법칙들이 막 나오지 않냐? 뭐 교환법칙 또 뭐가 있죠? 결합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딱 까놓고 뭐 함수의 연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진 않겠지만 그런 법칙들이 밑에 소개가 돼요. 그게 뭐죠? 합성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의 성질 첫 번째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행렬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봐봐. G of F랑 F of G. 자, 순서를 바꿨어.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냐 이거야. 순서 바꾸면. 안 나옵니다. 바꿔보세요. 그럼 마3이 뭐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가면 일단 정의역부터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순서 바뀌면 절대로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립을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순서를 바꿨을 때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순서를 지켜야 될까 순서를 안 지켜야 될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순서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행렬에서 한번 나왔어. 행렬의 곱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 한 번을 바꾸면 손모가지 날아간다 그랬죠? 똑같아요. 합성함수에서 함수 순서 바꾸잖아? 그럼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곧바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환 법칙 안 돼요. 그 얘기는 뭔 소리가 똑같은 거야? 순서 안 지키면 손모가지 날아간다. 그 얘기예요. 대치기 이런 거 하면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성립해.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합성하든 이 앞에 거 합성한 다음에 뒤에 거 하든 결과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만 어디부터 먼저 할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뭐 여기가 더 먼저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하세요. 뒤에 먼저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아요. 뒤에부터 하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또 성립을 해요. 결합법칙 거의 다 성립하지 않냐? 안 되는 거 거의 본 적 없을 텐데. 행렬도 결합법칙 성립했어요. 행렬의 곱셈. 마지막으로 항등함수랑 합성함수를 하잖아. 항등함수. 항등함수야 이렇게. i가 항등함수야. i가 항등함수야. 야 근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항등함수 하면 뭐 나오냐? 자기셋은 나오잖아. 항등함수는 하나하나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봐봐.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아무 차이가 없어. 봐봐.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 2가 들어가면 2가 나와. 그 얘기는 항등함수를 집어넣으나 집어넣지 않으나 별 차이가 가격값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어차피 들어간 거 나올 거잖아. 그럼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합성함수 하면 그냥 나머지 하나만 하면 돼요. 아이씨. 뭐 두 개 할 필요가 항등함수는 어차피 지나가도 가격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안 지나가도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거 나올 건데 어차피. 맞아 안 맞죠? 요게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증명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증명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뭐 증명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증명한다 그럴 때는 대응해서 보세요. 이게 교환법칙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다 안 돼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에 1, 2, 3번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개념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나름대로 합성함수는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니까 우리 저 뒤에 이제 하영이는 이제 죽어가고 있고요. 이제 저 뒤에 역시 우리 그 4시간의 수학 공부가 쉽지 않다. 여름방학 때 쉽지 않다. 땡깡하면서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영이 맨날 온다면서 2차 함수 한다고 했는데 이걸 했는지 모르겠네. 하영이 맨날 왔는지 모르겠어요. 개념 체크를 조금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게요. 또 나 혼자 막 나가면 또 여러분들 또 슬퍼하겠죠? 우리 저기 뒤에서 우리 서우가 울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그죠? 개념 체크. 그죠? 막 나가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나가야 됩니다. 뭐 벌레가 있나? 이렇게 간지러. 벌레는 아닌 것 같네요. 머리카락인 걸로. 그죠? 벌레였으면 조금 더 간지러웠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행이죠? 자, 뭐 천천히 하면 돼요. F1에 F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소희야, F1 들어가면 얼로 나옵니까? B. 그러니까 이건 GB가 되는 거죠. 1에 들어가면 B가 나오니까 다시 B 나온 게 다시 G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넣어야 돼. 여기부터 넣으면 큰일 나요. 자, 그럼 GB에는 또 얼로 대응되죠? 소희야? 2. 아, 결론은 1은 2로 간다. 합성식이. 그 얘기예요.
이거 그냥 차근차근 넣으면 돼요. 자, 이거 못 볼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눈에 문제가 있다고 좀 봅니다. 이 정도를 못, 그치? 하더라. 보면 보이잖아, 그치? 네, 안 보여요? 너무 어려워? 자, G 오브 F4. 자, 아유라, F4 어디로 갑니까? G. 그럼 GD를 구하면 되죠. GD는 또 어디로 갑니까? 1. 이거지, 뭐. 뭐, 어려울 거 없죠? 너무 어려워요? 그죠? 뭐, 3번, 4번 안 풀어도 풀 수 있겠죠? 충분히? 그지? 수아야? 2번 갑시다. 이번에는 이제 대응이 되는데 규칙을 1차 함수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fx는 들어온 놈에다 탭을 때려서 2 더한 놈으로 대응시켜라. gx는 무슨 규칙이죠? 들어온 원소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해서 대응시켜라. 그 얘기예요. 뭐 어려울 게 없죠. 뭐 하나만 할까? g 오브 f의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가 f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g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4를 이제 g에다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8 더하기 3이니까 11.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들어갈 때 규칙이 바뀌어. 함수들이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가는 거야, 그냥. 엄청 어렵나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요? 잘 살아남으세요. 자, 2번도 뭐 어렵지 않게 f 오브 g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f의 g의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대응되죠? 마이너스 2는 4 더하기 3이니까 f7이잖아. 7 집어넣으면 몇이죠? 23이 되나? 봐봐. 이게 또 뭐를 얘기해 주는 건지 알아요? 이 예제가? 이 예제가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유라? 느낌이 왔어. 이 순서가 바뀌었잖아. 보이냐? GF, FG 순서 바뀐 거 보여? 들어간 건 다 뭐죠? 값이 어떻게 되죠? 누구 얘기죠? 둘이 같은 함수가 아니다. 순서 바꾸면 같은 거 들어가서 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 둘이 같은 함수면 같은 함수 들어가면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겠지만. 근데 순서 바뀌면 다른 거 나와요.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야. 쉽게 보자면 그런 예제 같은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면 또 나와요.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 봅시다. 한번 합성함수 구하는 방법인데 개념 체크해서 한번 여기까지 하면 일단 합성함수 구하는 거 기본적인 거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하다 끝날 확률이 조금 있겠죠. 역함수까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이제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일단 fx는 x 더하기 1이고요.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고요. hx만 2차 함수예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따다단 이렇게 됐을 때 f 오브 gx를 구하시오. 자, 얘는 그냥 쭉 써볼게요. f의 g의 x가 이렇게 되겠죠. 예, gx가 뭐냐? 뭐라고 되어있죠? 마이너스 2x 뭐죠? 3이죠. gx. 왜 이렇게 써요? 문제 있어요? 그러면 여기 f에서 들어온 거잖아. x가 들어가면 x에다 얼마 더하라고? 1. 근데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들어갔잖아. 그럼 이게 x자리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얼마만 더하면 되는 거야? 1.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x 자리에 얘 들어가면 끝이야. 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 바뀌었잖아요. 이게 합성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나온 거 다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하죠? g 오브 f x를 합니다. 그럼 g의 f x가 되겠고 fx는 뭐죠? x 더하기 1이죠. 그럼 g의 x 더하기 1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gx가 이거잖아. 그럼 여기 자리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1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보이나요? 보여? x 자리에다 x 플러스 2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둘이 같아요, 같아요? 다르죠?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3번과 4번은 뭐를 보여주는 것 같은 문제입니까? 느낌이. 맞나요? f of g의 h의 x. 그 다음에 4번은 천천히 보여볼게요. f of g의 h x. 이거는 무슨 법칙 보여주는 거죠? 결합 법칙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차근차근 해볼게요. 얘부터 먼저 구하고, 여기는 여기부터 먼저 구하는 거야. f of g부터 구한다. 그러니까 g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f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구해놨어요. f of g는 구해놓지 않았냐? 어디, 뭐죠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구해놨잖아. 얘는. 그래서 여기가 뭐냐? 요게 f of g의 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뭐 문제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잘 따라와. hxg. x가 h에 들어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f of g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야. 됐나요? x가 들어가면 h 들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나와요. 얘가 다시 여기 들어가는 거야. 합성함수 알아? 그럼 x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요게 요 x 자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에 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요게 2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하니까 이게 나와요. 첫 번째 답. 자, 이번에는 뭐를 먼저 해야 되냐? 얘부터. g of hx부터 찾아봅시다. 이거부터 찾자고요? g of hx. 자, g of hx는요. g의 hx가 되겠고, hx는 뭐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g는 마이너스 2배에서 3 더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얘 넣어요. 3 더해요. 이게 g of hx입니다. 계산해보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뭔 소리냐? x가 들어가게 되면 x가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x가 들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1 나온다.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걔를 f에 넣는 거야. 그러면 f는 사실 얼마만 더하면 되죠? 1만 더, 여기다 1만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1 더하면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1다 1만 더해. 몇이죠? 2x 제곱이죠. 둘이 같아요, 같아요?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는구나. 예를 좀 보여주는 거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연산의 법칙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겠죠? 연산 법칙 알려주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너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순서 바꾸잖아? 골로가 절대 순서 바꾸면 안 돼. 함수 연산할 때 함부로 순서 바꾸는 순간 너 다 틀리는 거야. 절대로 순서 바꾸지 마. 그럼 결합법칙 알려주는 건 뭐야? 야,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 앞에 거 먼저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아. 앞에 거 먼저 해. 뒤에 거 먼저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아. 뒤에 거 먼저 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야. 상관은 없어. 너 편할 대로 해. 이게 여기 먼저 하는 게 더 간단한 것 같아? 여기 먼저 해. 뒤에 거 먼저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아? 뒤에 거 먼저 해. 그건 네 자유야. 네가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연산법칙을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야. 네가 계산하기 쉬우면 마음대로 써도 돼. 이 얘기예요. 결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배워놓고 하나도 안 씁니다, 애들. 계산할 때 안 써요. 그게 또 우리의 재미난 점이죠. 배웠는데 안 써. 계산할 때 더 간단하게 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우리. 되겠어, 안 되겠어. 간단하게 하면서 배웠는데 안 써. 그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필수 1번 갑니다. 따라단. 따라라단. 자, fx라는 함수가 두 가지의 규칙을 띄어요. x값에 따라서. 첫 번째는 x가 0보다 커갈 때는 제곱한 놈으로 대응시킬 거야.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반띵에 2분의 1 곱해서 대응시켜. 이 얘기예요. 들어오는 원소가 0보다 크나 같으면 제곱해서 대응시켜. 1 들어왔어? 1의 제곱으로 가. 2 들어왔어? 2의 제곱으로 가. 3 들어왔어? 3의 제곱으로 가. 근데 음수 들어왔어? 반띵에 마사 들어왔다. 마이로 가. 마오 들어왔다. 마이너스 2분의 5로 가. 그 얘기. 이거 이제 정의역이 치수 전체니까 공역이랑 함수로 가는 것 같은데 그 그래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로. 이때 f of g의 마사 그 다음에 g of f2를 값을 구하라. 간단해요. 봐봐. 앞에 거부터 들어간다 그냥 뒤에부터 들어간다면 뒤에 거야. 뒤에부터 오른쪽부터 그죠? 마사를 뒤에다 집어넣어. 그 뭘로 대응되냐? 마사가 대응된 데가 어디죠? 마이너스 12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대응되죠. 그러니까 얘는 F의 마이너스 10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음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반띵하면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됐다는 얘기예요. F2 2의 대응식인데 2는 0보다 크니까 여기 대응식하는 거 제곱하라는 거야. 뭘로 들어가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된다는 거죠. 2가 들어가면 4가 되는 거야. 왜냐면 0보다 큰 거니까. 그 다음에 4는 또 뭘로 대응되죠? 4, 3, 12 더하기 2니까 14로 간다는 거죠. 둘을 어떻게 하래? 더하래. 이거 뭐 틀리면 큰일 나겠죠. 수가 되겠죠. 이게 다야. 아, 선생님 별거 없네요. 나온 거 다시 넣어. 나온 거 다시 넣어.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놀라운 거 있어?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1-3번 같은 문제가 재미있는 문제예요.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누가? 교사들. 좋아요. 너무 좋아. 함수 개념 다 물어보는 거지. 이러면 이러면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단편적으로 물어볼 줄 알았지. 이러면 그렇게 안 물어볼 건데. 그럼 되는 거예요. 1-3번. 1-3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뭐를 그려야 됩니까? 선생님 나한테 물어보면 나 한 가지밖에 얘기해 줄 게 없어요. 뭐를 그려야 되죠? 대응되는 거를 그려라. 안 그려서 못 풀었다? 떼치떼치다. 뭐 그 얘기죠. 손모가지 날아가는 수가 있다. 잘못하면 조심해라. 그죠? 둘 다 F랑 G가 정역과 공역이 1, 2, 3인 F랑 G가 둘 다 1대1 대응입니다. F 그려요. 그려. 안 그리면 혼나니까 선생님한테 그려야 돼. 선생님이 안 그리면 혼난다 그랬어. 손모가지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그리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느낌처럼 F1과 G3은 을로 가고 있다? 2로 가고 있다. 그럼 표시하면 되죠. F1은 2로 대응, G3은 2로 대응.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누구나 봐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그죠? 눈을 크게 뜨면 보일 거예요. F1은 2로 간다. G3은 2로 간다. 그죠? 너무 보이죠?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두 번째 게 이제 문제죠? 여기가 문제야. 수학함수로 이제 힌트를 줘요. 1. 그 다음에 F of G의
아는 게 있죠. 봐봐. F1은 뭘로 대응되죠? 2잖아. 그러니까 G2가 몇이다? 1이라는 거야. 그럼 2는 1로 간다. 이 첫 번째 거는. 그러면 G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뭐 갈 곳이 없어요. 여기에요. 그러면 봐봐. G3을 물어봤잖아. G3 몇으로 가? 2잖아. F2는 몇이라는 얘기야? 1이죠. 2가 1로 갔어요. 3을 올라가야 되죠? 그래요. 끝이에요. 이런 문제인 거죠. 퍼즐 맞추기. 이게 다예요. 뭘 물어봤냐? F3하고 G1. F3은 3. G1은 몇이야? 3. 둘 다 3이네. 3 플러스 3은 6. 이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를 통해서 또 1대1 대응과 합쳐서 내는데 이것도 뭘 하면 된다? 뭘 그리면 된다? 대응을 그리면 돼요. 아, 몰라요. 저는 좀 머리가 천재이기 때문에 대응을 그릴 때는 다 보여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의 천재라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대응을 그리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거야. 보여요 그냥. 안 보일 수가 없죠. 자, 필수 2번 같은 문제는요. 개꿀 같은 문제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틀려도 나한테 또 혼나죠. 진짜 혼납니다. 봐봐. 이게 약간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한 거야. 그게 F의 n승. 합성을 반복을 많이 했어. 연산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 내가. 느낌상. 그래서 필수 2번을 보면 fn꼴의 합성함수니까 봐봐. fx가 x-2인데 이런 합성을 계속 시켜요. f. 그래서 f의 5다. 이게 뭐야? f를 몇 번 했다? 합성을 몇 번 했다? 5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간 연산. 이런 느낌. 여러 번 쓰기 귀찮다. 곱하기도 여러 번 쓰기 귀찮으면 어떻게 했죠? 지수로 올려서 안 올렸어요? 올렸잖아. 1에 5번 곱하는 거 쓰기 귀찮아서 2에 5승. 합성함수 여러 번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뭐처럼 올렸다? 지수처럼 올린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뭐 대단한 거 없죠? 그러니까 말했잖아. 약간 합성함수는 함수의 연산이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러면 잠깐 문제를 봐봐. F60의 100이래. 야, 합성을 몇 번 해야 되죠? 60번. 그럼 이런 문제는 뻔한 거야. 규칙이 있을까? 규칙이 없어서 60번을 해야 될까? 자, 이 문제야, 하유라. 규칙이 있을까? 규칙이 없어서 60번을 해야 되게 됐을까? 출제자가. 그치? 없긴 했으면 이 출제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이씨, 아니, 이거 60번 우리 언제 해? 종쳐, 잘못하면. 종까지는 안 치겠지만, 하여튼간에 안 풀어야 되겠죠? 규칙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서호한테. 나 규칙이 있어, 찾아. 그리고 얘기하는 거 그냥 대놓고. 아니야? 이거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여기다 뭐 F200 썼어. 근데, 한 땀 한 땀 다 보여야 되는 문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떻게 생각하냐, 수아야. 그렇죠? 이렇게 내면 오히려 편해. 그냥, 규칙 찾으라고. 그 얘기인 거죠. 그래, 안 그래. 몇 개 넣으면 되잖아. 이건 나오겠죠? 자, F100은 몇이냐? 1을 뺐잖아. 몇이야? 98이잖아. 이 98을 또 넣죠? F2의 100이 되는 거야. 합성 한번 시키는 거야. 98 나온 걸 또 넣어요. 또 2를 또 빼죠. 몇이 되는 거죠? 96. 그죠? 또 F3의 100은 또 뭐야? 얘 나온 걸 또 넣는 거야. 그럼 또 2가 빠지겠죠? 그래, 안 그래? 몇이야? 94잖아.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야? 여기가 1이야. 없으면 1인 거야. 1 곱하기 2에서 빼주는 거야. 2면 2 곱하기 2에서 빼주는 거야. 3 곱하기 2에서 빼주는 거야. 100에서. 그냥 20 빠지니까. 그럼 F60이라는 얘기는 60 곱하기 2 한 거를 빼주는 거야. 그럼 몇을 빼야 되겠죠? 100에서? 120을 빼는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런 규칙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 규칙. F60의 100은 100에서 60 곱하기 2를 해서 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0이 나온다. 얘가 100에서 2 곱하기 3을 뺀 거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3 곱하기 2라고 하면 상관없죠. 일단 뭐. 이런 느낌. 20 빠지니까. 이런 규칙이 있다 이거죠. 너무 어렵나요, 규칙이?
이거 규칙은 뭐 할 수 있잖아. 아, 너무 어려요? 규칙 너무 어려요? 자, 그러면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게요. 나 혼자 푸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는데 합성함수 전체는 다 못할 것 같아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안 할 거니까요. 오늘 2-1번까지만 하고 일단 필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특강이 있습니다. 무슨 특강이 있죠? 우리 하율이는 못 듣겠지만 학교에 갔기 때문에 대수 특강이 있죠. 수요일 특강이 있습니다. 아, 10월 괜찮아. 그래서 수요일 특강이 2번 있어요. 7일날 한 번 있고 10일날 한 번 있고 끝이에요. 그럼 우리 특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특강들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주겠지만 프린트블에 나눠줄 예정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교재를 사야 됩니까? 아니요. 야, 뭐 2번 특강 하는데 뭐 엄청 어렵게 가르치겠냐? 내가 뭐 사람인데, 그죠? 그렇게까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한번, 그죠? 정말 가볍게 딱 2가지 수요를 배우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강은 끝나겠고요. 그 다음에 저녁 수업은 계속해서 공통수학 2가 나가고 있다, 안 나가고 있다? 계속 공통수학 2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14일까지 우린 다 끝내야만 합니다. 뭐를요? 공통수학 2를요. 그리고 다시 한번 19일부터는 뭘 한다? 19일부터는 뭘 한다? 센으로 처음부터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갑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중간고사가 또 금방 와요.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9월 29일부터 28일부터 보통 중간고사 시작이에요. 추석 끝나자마자. 안타깝지만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8월 19일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몇 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냐. 대충 5주 정도 뜨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몇 주가 안 나와. 근데 그 5주도요. 추석이 껴있어서 5주가 나오는 거야. 그죠? 별로 시간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치, 서우야? 물리적으로 계산해보면. 뭐, 내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방학 끝났으니까 좀 놀아야지, 그러면 이제, 시험 보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추석까지 껴있잖아. 그러니까 더 금방 갈 거예요, 아마.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싸움 내가 봤을 때 그 싸움인 것 같아. 방학 때 폭염을 견뎌내고 공부를 열심히 했냐. 추석 때 놀지 않고 공부했냐. 거의 그 싸움인 거야. 이번 중간고사의 승패는요, 거의 그거예요. 남들 놀 때 나 공부했냐. 남들 놀 때 같이 놀았냐. 뭐 그 싸움인 거죠.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슬픈 거는 우리 지금 서정고등학교가 더 슬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때 뭐 나한테 서정고가 무원고가 그때 슬픈 얘기가 나왔다고 했나? 안 바뀌었나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무원고는 거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거의 중간고사 지금 기간이던데 모든 국민이 사라졌어요. 아이씨, 그죠? 아니 이렇게 충격적일 수가 있나요? 일단 뭐 지금 무원고의 그 교육 학사 일정이 바뀌게 되면 정말 최악인데 그러면 이제 무원고는 더 슬픈 얘기가 뭔 소리냐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다시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기말고사 때까지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무원고의 그러면 학사 일정은 최악이다. 거의 뭐 학생들한테 거의 최악의 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뭐 좋은 점도 있죠. 애들은 더 놀 것이다. 학사 일정 이렇게 최악으로 나오면 애들은 더 놀겠죠. 하지만 그때 공부하면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상대평가니까. 이걸 다 이겨내고 이 최악을 이겨내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뭐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2-1번 풀어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EX 그래서 F7에 2분의 1 구하래. 그럼 F 2분의 1은 몇이야? 한 번 들어가면 2배 되니까 몇이 되는 거죠? 1이죠. 한 번 더 들어가. 1이 더 또 들어가니까 2. 또 들어가. 그럼 2가 또 들어가잖아. 그럼 몇이 돼? 4. 그래서 2의 1승, 2의 제곱. 얘보다 하나 떨궈주죠.
지수에서 보면 알겠지만. F4의 2분의 1은 2의 3승. 여기서 하나 떠해봐요. 그래서 FN에 2분의 1은 뭐가 나온 거냐? 2의 n-1승이 나온다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죠. 계속 하나씩 떨고요. 하나씩 떨어져요. 근데 처음에 7에 들어갔잖아. 그럼 2의 6 빼기 7 빼기니까 2의 6승이 되겠죠. 몇이죠? 64가 답이 되는 거. 뭐 이런 규칙 찾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런 규칙 찾는 문제는 틀리면은 혼난다고 봐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 떼찌떼찌 당한다. 오늘 숙제는요, 197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겠고, 다음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 나잇, 그죠? 프라이데이 나잇, 우리 얼굴에 또 볼 수 있는 다 봤으면 좋겠고, 토요일 날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간에 결론은, 그날에는 합성함수 끝나고, 아마 유리함수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함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함수 들어가고, 유리함수가 조금 들어가든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역함수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총 3번이 남잖아. 10, 12, 14. 그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다 끝내야 돼. 그러면 게임 끝!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특강과 함께 정말 힘들게 여름방학 때 정말 힘들게 한 번 다 돌렸다 안 돌렸다? 돌린 겁니다. 그리고 17일날 쉬시고 다 못 끝나면 우리가 또 17일날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날 봐야 될까요? 14일까지 꼭 끝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끝내야 되겠죠. 17일날 안 보이려면 공휴일날 그죠? 열심히 해서 끝내야 되겠죠. 근데 나 혼자 끝내면 안 되면 여러분도 끝내시고 다 못 끝낸 친구들은 17일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보충 수업을 해서라도 다 끝내야 됩니다. 영상과 함께 야 봐봐 15, 16, 17 얼마나 좋냐 딱 3일 선생님 저 때가 제가 공통수학 정주행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열심히 정주행하시고 그죠? 영상 보면서 정주행하기 좋은 날 공부하기 딱 좋네. 저 때 밀리면 다 하면 되겠다. 저 때 다 해놓으면 이제 학기 중에 편한 거야. 또 놀고 싶겠죠. 사람이 딱 그렇잖아 또. 하면 편한 거 아는데도 우리가 참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놓이죠.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또 이제 개고생 하겠죠. 그때 공부 좀 해놓을 거. 그러고 있겠죠. 항상 같은 거에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 하유가? 맞죠. 그게 사람인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거 하는 놈들이 참고 하는 놈이 올라가는 거야. 세상 일은 다 똑같아요. 뭐 그게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나중에 하기 싫을 때 하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죠. 뭐 다 놀고 공부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뭐 저 밑으로 가는 거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